자, 시조 하시면 됩니다. 시조. 시조는 이강 단종이에요, 단종. 그래서 대부분 교재 맨 앞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단종과 충신, 간신 사이가 강인데, 자, 이 단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2학년들은 단종 얘기를 한참 했어요.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단종 정말 간단하게. 자, 단종이 있었어요. 단종은 조선의 6대 왕이죠. 자, 그의 아버지 문종이 있었는데 이 문종이 병약해서 금방 죽고 말아요. 그래서 단종이 초등학생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왕위에 올라가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요? 네,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자, 왕위를 찬탈을 하고 단종을 어디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요. 자, 그리고 나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6명의 신하가 모여서 단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도모하지. 그랬다가 수양대군한테 걸려서 다 죽고 말아요.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네? 다 죽어서 사육신. 산 분들은 생육신. 생육신들은 그렇게 해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신 분들을 생육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어떻게 해요? 수양대군은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서 단종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된 시조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자, 처음에 시조가 이제 유흥부의 시조인데 유흥부가 그 사육신 중에 유일한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무인이야. 그래서 유흥부의 시조를 보시면 자, 간밤에 불던 바람에 자,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친단 말이다. 자, 밤에 바람이 불죠. 바람 때문에 눈설이가 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세조 일파의 수양대군의 폭정이나 억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손에 얻고 어떻게 해요? 상소문이 빗발쳤거든요. 근데 그 상소문을 보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자, 그래서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 거예요. 자, 세조의 폭정행위에 낙낙장송, 장송은 소나무, 소나무는 옛날부터 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큰 소나무들이 다 기울어 가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뭘 상징해요? 나라의 중요한 신하들, 충신들, 중신들을 가리킵니다. 그 충신과 중신들이 다 죽는구나. 수양대군이 다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종장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말에서 무엇하겠느냐. 자, 피지 못한 꽃은 뭐겠어요? 장송보다 작은 존재, 그치? 그러니까 성균관의 유생들이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선비들을 그래서 수양대군의 폭정을 비판하는 시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조 보시면 이거는 수양대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자미정의 시조네요. 자, 충신은 만조정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충신은 만조정, 조정에 가득 넘치고요. 그리고 효자는 가가지라. 효자들은 집집마다 있구나. 자, 충과 효지요. 충과 효가 뭐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교적인 이상국가가 건설이 됩니다. 충신과 효자가 되게 많은 상황.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성주는 우리 성스러운 임금님. 임금은 또 어때요? 애민 적자 하시는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 그래서 뭐예요? 임금은 선정을 베풀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 충신 효자가 넘치고 임금도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을 사랑해. 야, 정말 이상적인 국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명천이 명천 밝을 명자에 하늘천자 그러니까 밝은 하늘 즉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결국 뭐예요? 하늘님이에요. 하느님. 그래서 신이 이 뜻을 아우러사 무슨 풍조하소서 비가 고르게 내리고 바람이 돋게 하소서 바람이 잘 불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풍년이 들죠.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한테 기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늘이 축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겠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의 시조입니다. 충신의 시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구의 시조인데요. 자, 김구가 여러분이 아는 그 김구 선생님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문인, 문신, 김구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전개 방법을 가지고 내용이 전개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오리의 다리가 하계 다리가 될 때까지. 자, 오리의 다리가 하계 다리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길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검은 까마귀, 까마귀가 까마귀입니다. 검은 까마귀가 뭐가 될 때까지? 해오랍이 되도록. 해오랍이 학처럼 하얀 애예요. 학이라고 그냥 합시다. 학처럼 하얘질 때까지. 해오랍이처럼 하얘질 때까지. 가능해요? 까마귀는 안 씻어서 까만 건가요? 하얘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거 어떤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때 뭐 이 불가능한 상황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하소서? 항복무강하샤. 항복무강, 만수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수무강하샤. 억만세를 누리소서. 누가? 임금. 임금님, 오리의 다리가 하계 다리가 될 때까지, 까마귀가 학이 될 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임금에게 축원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 자, 요게 구전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요런 방식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게 고려 가요의 정석가예요. 정석가. 정석가 이래로 많이 사랑받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정석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시작이 군밤 5대를 모래벼락에다가 심어요. 자, 군밤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군밤이 나나요? 안 나죠. 네. 자, 그런데 그 군밤이 우미보다 싹이 나야지 뭐 할 거야?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요? 이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만 더 해줄까? 정석가에서 또 맨 마지막에 자, 무쇠로 소를 만들어요. 철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철소를 철수산에 놓습니다. 숫자가 나무 숫자. 그래서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풀을 뜯어 먹어야지 유덕하신 님과 이별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 하겠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한용운의 시에도 나와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때까지 축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죠? 무슨 법을 이용하죠? 아, 그거는 문제에 있어요. 그때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 임금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자, 벌써 3개로 훅 지나갔죠? 다음 출경합니다. 자, 왕방현의 시조인데 이 왕방현의 시조는 단종과 관계가 있어요. 이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배 보낼 때 데리고 가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단 관리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당한 일인지 알지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왕방현의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비분간개한 심정을 읊은 시조예요. 보세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이여요. 여기 이 고운님이 누굽니까? 모르면 안 보여요. 단종이에요. 단종. 자, 고운님과 이별하고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어. 냇가에 앉아 있어.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워터예요. 물. 옛날 중세에는 원수모음화가 없어서 물을 물이라고 했어요. 물. 물도 내 안과 같아요. 저 냇물도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마음과 일치시키죠. 그래서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내 안과 같아서 울면서 감기를 내뒀다.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물에 투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상감을 동시에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신하로서 임금을 유배보내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시조입니다. 물이요? 물이 울면서 흘러가잖아요. 슬프게 울면서.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되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요. 그 다음 시조 성삼문입니다. 자, 성삼문 누군지 아세요? 사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육신의 시조 보세요. 자,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자, 복례산은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금강산이긴 한데 그냥 산에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큰 소나무가 돼요. 자, 화자는 뭐라고? 화자는 죽어서 장송 큰 소나무가 된다라고 하죠. 소나무는 뭐를 상징? 충을 상징.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설이 만건곤할 때 백설 흰 눈이 만건곤 건곤 뭐라고요? 하늘건 땅곤자 온 세상을 다 뒤덮어도 복야 청청하리라. 복야 청청 홀로 독자 나 홀로 청청 부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사육신의 시조니까 백설이 뭘 의미하겠어요? 세조일파를 나타냅니다. 자, 세조일파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도 세조의 수양대군의 세상이 다 되어도 뭐 하겠다? 나 홀로 그 푸르름을 빛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상징하죠? 충, 지조, 절개 이런 거 상징하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푸른색과 하얀색의 색칠 대비 딱 보이죠? 그래서 색칠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지조 절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신 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계의 시조인데 이 이계의 시조도 역시 이계도 사육신 중에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또 보시면 강안에 켜는 촛불. 자, 뭐 보고 있어요? 강안에 켜있는 촛불, 양초. 근데 양초는 그거 아세요? 서양초라서 양초예요. 우리나라 초는 그냥 초입니다, 초. 그래서 초를 바라보고 있죠. 그 촛불. 누구와 이별할 때, 뭐 걸었어요? 의인법 걸었죠? 초는 어떤 존재? 누구와 이별한 존재. 의인법 걸려있네요.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이별할 때. 겉으로 눈물 기고, 구개음 안 시킵니다, 중세 때는. 그래서 겉으로 눈물 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 그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속이 타들어가는 존재. 속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등장에 뭐라고 그래요? 저 촛불 나와 같으요. 자, 초하고 뭐를 일치시켜요? 역시 화자를 일치시키죠? 자, 그러니까 나도 초처럼 이별하고 눈물 흘리면서 속 타들어간지 모르는 존재. 그래서 저 촛불 나와 같아요.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자, 왜 이별했어요? 누구와 이별했죠? 단종과 이별한 안타까움, 애틋한 심정을 이야기한 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초가 뭐가 되죠? 화자하고 대상하고 역시 정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역시 객관적 상감을 감정이입이 되겠죠. 뭐가? 초가.
자, 그런 존재.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문제 봅시다. 문제. 자, 1번에서 자, 시일에 드러나는 바람과 눈서리의 의미는? 자, 바람은 눈서리는 세조 일파의 특정, 억압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자, 낙낙장송은 뭐였어요? 충신들, 나라의 중신들. 그리고 피지 못한, 못 잡힌 꽃은요? 유생들, 선비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C2에서 임금의 선정을 의미하는 시어는 애민적자. 애민적자. 자, 요거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했죠? 3번에서 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표현 방식을 쓰시오. 그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오리의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법? 역설법. 그리고 정말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과장법까지. 역설, 과장. 자, 그 다음에 C4번에서 자, 고은님은 현말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과 이별하고 고은님은 단종이죠? 자, 그 다음에 화제 감정이입의 대상 물. 자, 그 다음에 C5번의 시상 전개 방식은 자, 독야청청. 그러니까 뭐예요? 백설이 망공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6번. 자, C6번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촛불, 초. 그리고 정서는 어떤 정서? 슬픔의 정서. 한탄의 정서. 자, 이제 벌써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막 단종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준호의 이 시조는요, 고려 후기 때 지어진 시조거든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간신을 비판하는 시조. 자, 이 역사 덕후 계신가요? 고려 후기에 간신의 아이콘. 뭐라고요? 이완용이라고요? 이완용은 조선이잖아요. 네. 누구냐면 신돈 들어봤어요? 신돈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고전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해요. 자, 봐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라고 했는데, 자, 고전에서요, 해가 나오잖아? 하늘에서 빛나는 이상. 해가 나오면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임금, 왕을 상징해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빛나는 유일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해뿐 아니라 해, 달, 빛나는 북극성 이런 것들이 전부 임금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구름이 무심탄 말, 자, 이렇게 해를 가리는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자, 임금이 그 해가 임금이야. 근데 얘를 가려? 얘는 그러니까 얘는 간신을 상징해. 관용적으로 쓰이거든요. 해를 가리는 구름으로서. 자, 그리고 여기요. 무심하다라는 단어와 무심하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고전에서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무심하다는 욕심이 없다. 자, 다시 가볼게. 구름이 욕심이 없단 말이 아마도 허량하다. 아마도 뻥이다. 거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오죠? 중천에 떠 있어. 하늘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그게 해겠죠. 따라가며 덮나니. 따라가며 덮는 존재. 그러니까 임금의 빛을 가리는 존재. 임금이 앞을 못 보게 가리는 존재. 구름을 비판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구름은 간신이야, 해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거야. 그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조정이겠지. 조정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횡포를 부리면서 임금의 그런 총명을 다 가리는 존재. 사리 판단을 가리는 존재. 그래서 간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신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그래서 신돈 하면 이제 고려시대에 조선 때까지 해갖고 그 간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시조는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김종서 장군님의 시조인데, 이 김종서 장군님이 그 이제 세종대왕의 에이스 장군으로서 육진을 개척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사후에 죽으면서 문종을 부탁하고, 문종이 또 죽으면서 단종을 부탁하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 김종서가 무서워서 왕의 찬탈을 빨리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김종서부터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왕의 찬탈을 해요. 그래서 김종서 장군의 무인으로서의 기계를 보여주는 작품이긴 한데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시조로서. 하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삭풍 정도만 하셨어요. 삭풍은 겨울바람이에요. 겨울바람. 그래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밝은 달은 눈 속에 차가운데 그냥 배경이죠. 여기에선 임금 떠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리 변성에 만리나 떨어진 변방의 성에서 일장검 긴 칼을 짚고 서서 긴 파람, 파람 정도는 아셔야 돼요. 휘파람, 긴 휘파람, 큰 소리, 거칠 것이 없어. 자, 뭐 하고 있어요? 변방에서 칼 짚고 서서 여진족들 다 덤벼 들어와 들어와 다 쓸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으로서의 기계가 보이는 작품.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산문의 요 시조가 되게 중요한 시조예요. 자, 1학년 분들 계시는데 1학년 분들은 이거 시험 봅니다. 자, 성산문은 아까 했죠? 사육신 중에 한 분이에요. 되게 재밌는 시조예요. 보시면.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원하노라. 이제를 원망해요. 하네. 자, 근데 이제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제는 두 사람을 결합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을 원망한대요. 알아요? 뭐 한 사람들인지? 꼭 아셔야 돼요. 이 백이하고 숙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신의 아이콘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인데 얘네가 나오면 충, 지조, 절개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얘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백이하고 숙제라는 사람이 옛날 중국 은나라 때인가 어쨌든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왕자들이었어요. 왕자들. 그래갖고 얘네들이 항상 이제 서로 왕이 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가 왕해, 네가 아니야, 형이 왕해 막 하면서 왕위를 계속 양보하다가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웃 나라에 굉장히 성덕이 넘치시는 백성을 사랑하는 선정을 잘 베푸시는 성왕이 계셨어요. 성스러운 왕, 성덕이 넘치는 왕이라고 성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평소 흠모해서 얘네들이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왕위는 셋째를 주고 우리는 이분의 신하로 들어가자. 아, 형 좋아. 오케이, 콜. 그래서 신하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임금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흠모했던 왕의 얼굴을 보기 전에 이 사람 이분이 병사예요. 그리고 나서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아들이 왕하고 완전 반대의 성격이에요. 이분은 사친을 중시 여기고 백성을 되게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호전적인 전쟁을 사랑하는 전쟁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전포고하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상소문을 올려요. 전하 이러면서. 네. 선왕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아니 됩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왕의 아버지 왕의 상중 아닙니까? 자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상소문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결심하죠. 우리가 모실 왕은 얘가 아니다.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 평생 은거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충신의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백이와 숙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했어? 원망했어. 처음에.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원망한대. 이게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갖고 오면 요즘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BTS가 무슨 아이돌이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어그로 확 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충신의 아이콘인 얘네들을 원망한대. 원한대. 왜 그러냐면 자,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과 니네 차라리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굶어 죽지. 왜? 셈이 나무를 캐는. 왜 나무를 캐먹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종장에 뭐라고요? 비록 푸세의 것인들, 비록 푸성기지만, 야채, 채소지만 그 누구 땅에 났냐? 그 누구 땅에 났어요? 그 왕 땅에 났죠. 그러니까 지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 땅에 난 것은 먹지도 않고 굶어 죽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육신의 시조잖아요. 그리고 미묘하게도 이분들이 응거했던 산이 수양산이야.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거했던 산이면서 동시에 수양대군을 상징하는 거야.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얘네들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어? 나는 수양대군 밑에서 나는 곡식 한 톨도 못 잡고 차라리 굶어 죽겠어. 나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임금은 간종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또 도모하시겠죠. 강한 의지가 보이는 시조입니다. 자, 재밌죠?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당시에 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시조의 답가 주의식에 또 답가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기하고 숙제를 이제 변호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자, 굶어 죽으려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캐었을까? 이렇게 말해요. 고사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양치식물 이렇게 고사리 이렇게 생겼잖아. 자, 고사리를 설마 먹으려고 캐었겠느냐? 자, 고사리의 성질이 물성이 굽은 것이 애달파. 이렇게 똘똘 말려있는 게 애달파서 그걸 펴보려고 이렇게 길게 펴보려고 캡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배기숙제를 변호하면서 자, 이거를 비판하죠. 굽어있는 존재. 그러니까 수양대군 비판하고 동시에 그 변절한 신하까지 비판하는 시조예요. 신화라고 썼다. 신하까지. 재밌는 시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시면 또 이제 이영원의 시조인데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거 재밌어요. 이영원. 자, 높으나 높은 나무에 자,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나무가 있어요.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 날 권해서 올렸어요. 자, 자 선생님은 교재 없지 않나요? 선생님 클리닉 이거 시조 들으러 오신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이버 시작이랑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뭐 신청하셨어요? 뭐 시초를 개념을 여기 시조랑 개념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교재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시조 개념가 없는데요? 교재가 없는데? 자, 일단 교재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급하니까 요거를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여기는 필기하지 말고 일단 뽑아드릴게요. 네.
자, 근데 어차피 끝났어요. 자,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뭘 나타내면 높은 자리, 높은 벼슬을 가리켜요. 자, 높은 벼슬에 왜 올라왔어요? 내가 안 원했어. 근데 주변에서 나를 권하여 올려두고. 야, 니네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날 권하여 올려두고 이보 본님 내야 야 이보시오 사람들아 다른 벼슬 사람들이요. 자 흔들지나 말았으면 야 여기 높은 나무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흔들어요. 뭐 하는 거야?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암투가 끊이지 않고 이제 서로 싸우는 당쟁이 펼쳐지지 이런 얘기예요. 자 시조의 13페이지에 10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쟁이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중장. 떨어져 죽기는 설지 않아도 떨어져 죽는 것은 서럽지 않지만 죽는 건 뭐겠어요? 높은 벼슬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겠죠. 진짜 죽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서럽지 않아. 서럽지 않고 뭐라고요? 님을 못 볼 거 아니야. 님 못 보는 게 걱정이 돼. 자, 그럼 님은 누군데? 임금이죠. 임금에 대한 충성까지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아, 하나 남았어요. 자, 그리고 송순의 시조입니다. 송순. 자, 송순의 시조인데 여기 뭐라고요? 자, 풍상이 섞어친 날에 풍상, 풍이 바람이고 상자 아셔요. 이렇게 같이 세트로 오거든요. 풍상하면 무조건 상자가 그 상자예요. 설이 상자. 자, 설이는 언제 내려요? 가을에 내려요. 그래서 항상 고전에서 설이는요, 그냥 고정적으로 쓰여. 시련, 고난 이렇게 쓰여요. 자, 그래서 풍상이 섞어친 날에 바람과 서리가 섞어 내리는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황국화, 노란 국화죠? 근데 이 국화는 무슨 꽃이에요? 지난주에 사군자 설명했는데요. 네, 사군자 중에 하나. 뭘 상징한다고? 춤을 상징, 지조절개. 그래서 국화를 뭐라고 했어요?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오상고절. 서리를 모르는 절개를 가리고 시련 고난에 굴하지 않는 존재. 자, 그래서 금분에 갓 피운 한국화를 금으로 된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으로 보내다니. 옥당 집으로 보내요. 누가?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보낸 거야. 국화 왜 보냈겠어? 풍상이 치는 날에 국화를 보내. 아 이걸 이겨내는 존재. 지조절개를 가져라. 이렇게 내려준 거지. 자, 그래서 도리야. 도리가 뭐냐면 도화 그리고 이화. 그래서 도리화라고 하도 쓰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합쳐서 도리화라고 해요. 그래서 도는 무슨 꽃? 복숭아꽃. 자, 이씨 있어요, 이씨? 자, 이씨? 이씨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여기 이씨가 없네. 자, 이자 이렇게 쓰잖아, 이자. 이게 무슨 이자인지 알아요? 여기 이씨가 없어. 오얏 이자예요, 오얏 이자. 그래서 오얏꽃이 이화거든요. 근데 오얏이 또 뭔지 모르죠? 오얏이 자두예요, 자두. 그래서 자두꽃이에요, 자두. 그래서 자두꽃아 뭐라고요? 꽂힌 양 마라. 꽂힌 척 하지 마라. 님의 뜻을 알려. 자, 그러니까 국화와 도리화를 서로 대조시켰어요. 그죠? 자, 왜 대조시킴? 자, 국화는 어떤 존재? 서리를 맞아도 절개가 꺾이자. 꽃이 꺾이자. 근데 야, 도하고 리연. 자, 복숭아꽃하고 자두꽃은 서리를 맞으면 꽃이 지는 존재. 시련 고난에 굴하는 존재. 그러니까 얘는 변절을 잘하는 신하. 변절하는 신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님은 지주절개를 강조하면서 이걸 보내줬겠지요. 자, 되셨나요? 오늘 끝났네. 문제 풀면 돼, 이제. 자, 확인 문제. 7. 자, 다음 시와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차례대로 쓰시오. 자, 구름은요. 여기 아직 유지가 돼 있네. 구름은 신돈, 간신이죠. 그리고 중천은 조정을 나타내고
임의로 다니면서 간신의 횡포지요. 그리고 광명한 달빛은 임금님의 총명, 총기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 2번 C8에서 그러네. 자, 시의 8번째에서 자, 화자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시어는요. 일장검. 그리고 직업은 장군, 장수. 네, 수양은 지웠네요. 자, 수양산의 중의적인 의미.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백의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이에요. 그리고 뭐까지 의미한다고요? 수양대고까지. 자, 그리고 높은 나무의 상징적 의미는 써있네. 높은 벼슬을 상징한다. 많은 책임이 따르는 벼슬이지요. 자, 밑에 한국화는 국학끝이죠. 국학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지조와 절개 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성미. 자, 다음에 이제 자, 도리와는 뭐라고요? 복숭아꽃하고 자두꽃. 상징적인 의미는 쉽게 변절하는 신하들을 가리킵니다. 자, 되셨나요? 시조는 여기서 또 끝.